나는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그를 위해 빚이 쌓일 때까지. 비로소 깨달았어. 어떤 남자는 사람이 아니란 걸.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야. 나는 릴란이라고 해. 올해 38살이야. 이야기의 시작은 2021년 9월이었어. 그때 내 삶은 고인 물 같았어. 표면은 평온하지만 그 아래는 온통 진흙이다. 남편은 항상 외지에서 일한다. 1년에 몇 번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 군청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지키고 있다. 아이도 돌봐야 한다. 부업도 해야 가게에 보탤 수 있다.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지나가고 피곤해서 감각이 없다. 마음속에 그 공간은 비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아프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그 채팅 앱에서 조례를 알게 되었죠. 우리 둘은 마치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같았어요.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죠. 그때 그의 생활은 저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가 운영하던 학원은 문을 닫았고 그 시기에는 군에서 관리가 엄격했어요. 학부모들은 환불 문제로 매일 찾아와 시위를 벌였죠. 자오레이는 일이 생기면 감당하지 못해. 그냥 술로 괴로움을 달래기만 해. 모든 엉망진창은 아내에게 떠넘기고. 그래서 그 시기에 아내와 매일 싸우고 다투었어.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지. 결국 이혼했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왔어. 그는 쩔쩔매며 엄마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취하면 울면서 전화했어요. 거의 40살인 남자가 길 잃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모두가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나는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걸 못 봐요. 특히 내가 상처투성이었던 그 시기에. 그 동병상련의 착각이 그에게 사랑보다 더 강한 보호 본능을 느끼게 했어요.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가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전환점은 2022년 초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랄라나, 양을 키우고 싶어. 지금 양값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신용은 망가졌고 손에 가진 자본도 없었어. 그는 신뢰를 주는 듯이 묘사했지. 마치 시작 자금만 있으면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어. 그의 간절함이 담긴 눈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약해졌지. 나는 가족에게 숨기고 내 이름으로 보험회사에서 10만 원을 빌렸어. 그에게 전달했어. 그게 내 악몽의 시작이었어. 또한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사랑의 정점이었어. 돈을 받은 그 시기에 그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 나에게 잘해주고 사업도 바쁜 것 같았어. 나는 진심으로 그를 잘 대해주었고 마음을 다 쏟았어. 나는 특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깊은 가을 새벽의 한순간을. 아마 새벽 5시쯤이었을 거야.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 차가워서 뼛속까지 찔리는 듯했어.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 랄란. 나는 양우리 근처에 있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배가 아파.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났다. 가장 일찍 문 여는 아침 식당에 갔다. 뜨끈뜨끈한 만두와 두유를 2봉지 샀다. 그리고 위장약도 샀다. 그 다음 나는 낡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비바람을 맞으며 25km를 달려 시골로 그에게 배달했다. 길이 좋지 않아 온통 진창이었다. 비가 얼굴에 때리듯이 내리네.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워서 이가 떨려. 하지만 그가 물건을 받는 걸 보고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나를 안으며 넌 정말 고마워라고 할 때, 나는 모든 게 가치 있었다고 느꼈어. 그때 나는 느꼈어. 나와 남편이 20년 넘게 함께한 것에 대해 그 죽어버린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랑이다. 서로를 아끼는 것. 눈 속에서 장작을 보내는 것. 하지만 현실은 곧 나에게 한 대 날렸다. 양을 기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사료 가격이 올랐다. 자오레이는 기분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양우리의 작은 집에 숨어서 술을 마셨다.
취하면 인터넷에서 다른 여자와 채팅을 했다. 양이 죽어서 내 10만 위안이 날아갔다.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는 흑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다시 말했다. 그게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했다. 고생만 한다면 1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이때 그는 이미 모든 돈이 없었어요. 그는 또 나에게 찾아왔어요. 땅에 무릎 꿇고 맹세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번 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나는 마치 저주를 받은 바보처럼 내 신용을 이용해서 그에게 5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5만 8천을 빌려줬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돌려받았어요. 나는 거의 16만 위안의 빚을 졌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명분도 없었지만 아내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나는 돈만 낸 게 아니라 힘도 쓰고 정성도 들였다. 나는 그 가족에게 너무 잘했다. 명절마 나는 그의 부모님께 옷을 사드리고 세뱃돈을 드렸다. 그의 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나는 매번 돈을 주며 격려했어. 나는 고기를 아까워해서 잘 먹지 않는데 좋은 소고기를 장조림으로 만들었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 모두 포장해서 그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게 했어. 나는 순진하게도 내가 그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연인이라고. 그가 평생 세상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될 귀인이라고. 2024년 설날까지도 그 가려진 천이 완전히 찢어졌다. 사실 2023년 11월부터 모든 것이 징후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이 멀었던 거다. 그때 그는 틱톡에 빠져 있었다. 거기서 우리 군의 한 여자 방송인과 엮였다. 그 여자는 그보다 몇 살 어리고 이혼한 상태였다. 조레이의 연기는 너무 뛰어나서 거의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준이다. 그 몇 달 동안 그는 위챗에서 나에게 달콤한 말들을 하며 맹세하곤 했어. 랄란, 나는 평생 너만 사랑해. 내가 너에게 배신하면 내 가족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는 두인에서 현실에서도 그 여자 방송인과 뜨겁게 지내고 있었어. 가장 역겨운 건 그런 세부 사항들이야. 지금 생각해도 토할 것 같아. 몇 년 전 그의 차가 고장났고 수리하는데 큰 돈이 필요했어. 첫날 그는 나를 데리고 정비소에 갔어. 내가 카드로 돈을 내게 했어. 그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공사비가 들어오면 갚겠다고 했어. 나는 돈을 내고 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 둘째 날 차가 수리됐어. 그는 내가 돈을 들여 수리한 그 차를 몰고 갔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 방송인. 드라이브 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거나 숙소에 들어가거나 그때 밤중에 일어나서 소고기 양념해서 끓였던 적도 있어. 그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였어. 내가 잘라서 용기에 담아두고 그가 가져가서 먹게 했지? 그는 집에 가져가서 술안주로 먹는 줄 알았어. 아니면 그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였겠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는 그 여자 아나운서와 함께 있었다. 그는 내가 직접 만든 소고기를 보물처럼 그 여자에게 먹였다. 두 사람은 먹으면서 애정 행각을 했다. 새해가 지나고 결국 비밀이 드러났다. 그 여자 아나운서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조레이를 위해서 방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름이라도 내야겠다고 급히 서두르던 참이었어. 그녀는 조레이에게 나와 솔직히 말하라고 강요했어. 조레이, 내가 목숨을 걸고 도운 그 남자. 망설임 없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그 여자는 조레이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나에게 전화했어. 전화가 연결되자 그쪽에서는 온통 욕설이 쏟아졌어. 이게 같은 무책임한 늙은 여자야. 작은 셋째. 늙고 냄새 나는데 거울이나 좀 봐. 자오레이는 너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어. 너가 그에게 돈을 달라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 나는 완전히 멍해졌고 손발이 차가워. 설령 작은 셋째라 해도 그녀여야 하지 않나. 나는 그와 함께 가장 힘든 3년을 보냈어. 어떻게 내가 늙고 냄새 나는 얽매인 사람이 된 거지? 나는 조레이가 내 말을 대신해주길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설명해주길 바랬어.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차갑게 한마디만 했어. 우리 그만하자고. 돈은 천천히 갚을 테니 지금은 없다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녀는 성격이 안 좋아.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20만 원에 가까운 빚이 산처럼 쌓였고 모든 게 나 혼자 짊어져야 했어. 그새 여자친구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나에게 이미 감정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조레이는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냈다. 그 여자 아나운서 앞에서 나와 그가 예전에 함께 있을 때의 사적인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는 영상 속 나를 가리키며 끝없이 깎아내렸다. 이걸 그의 자랑거리로 생각했어? 그걸세 연인을 기쁘게 하는 족쇄로 여겼지? 내 모든 존엄은 그에게 짓밟혔어. 진흙 속에 파묻혔지? 나는 무너졌어. 그 시절 나는 온통 망가졌어. 가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 눈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냥 앉아 있었어.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수면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떨어지면 끝이겠다고 느꼈어요. 이 빚더미, 이 더러운 배신이.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내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늘 외국에 있는 내 아이들을. 그렇게 많은 로맨스는 없었지만 위기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은 남편. 이건 도저히 숨길 수 없어. 상대방이 나를 낱낱이 폭로했어. 심지어 남편에게 전화까지 했어. 남편이 알게 되었어. 나는 그가 나를 죽이거나 이혼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전화해서 오랫동안 침묵했어. 한마디 했어. 돈이 없어도 다시 벌면 돼.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를 악물고 버텨야지. 남들이 웃지 않게. 이 말이 나를 지옥문에서 끌어올렸어. 그 후에 더 비꼬는 소식을 들었어. 조레이와 그 여자 방송인과 사귀게 된 후 같은 수법을 반복하다. 그는 깊은 감정을 가장하고 초라한 척한다. 또 큰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 여자 아나운서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로 그에게 25만 원을 빼냈다. 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 그가 사랑하는 건 나 아닌가 봐. 그는 결코 그 여자 아나운서가 아니었어. 그가 사랑한 것은 오직 돈뿐이었어. 빚을 갚고 그가 낭비하도록 도와주는 혈액 주머니였지. 누가 그에게 수혈을 해주면 그는 그 사람을 아내라고 불렀어. 누구의 피가 다 빠지면 그는 그 사람을 한 발로 차버렸지. 게다가 한 번 더 밟았어. 그렇게 해서 다음 희생자의 신뢰를 얻으려 했지. 이게 내 이야기야. 나는 3년 동안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어. 모든 신용을 소진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매달 그 산같이 쌓인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남자는 새 애인에게서 속여서 받은 돈으로 계속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아직 빚을 갚고 있고 가게도 운영하고 있어. 만약 내 이야기를 본다면 한마디만 기억해줘. 그 남자가 아무리 입으로 널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남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데 쓰지 마. 어떤 남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일 뿐이야.